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슈퍼코입니다. 최근 들어서 그 소년 사건에 대한 상담뿐만 아니라 수임을 하게 되고 승소 결과를 여러 개 확보하면서 다시 한번 이 소년 사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소년 사건은 만 13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은 절대로 받지 않고 있죠. 이걸 축복소년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만 10세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소년법에 기재된 보호처분은 총 10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간단히 보면은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단계로는 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가지고 보호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한테 감호 위탁을 하는 처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보호자에 대해서 보호 및 주의 의무를 주는 처분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냥 간단히 말하면은 이번에는 송도해 줄 테니까 부모님하고 계속 살고, 하지만 다음에 같은 일이 또 있다고 하면은 더 엄격한 처벌을 내리겠다 라는 처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처분은 10살 이상의 미성년자부터 6개월 기간으로 처분이 내려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때 그 보호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무런 조치 없이 아이를 데려온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법원에서 정하는 양식의 일기를 써가지고 6개월이 지났을 때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되는 의무는 부담하긴 합니다. 그리고 2단계, 이 수감명령 같은 경우에는 100시간 이내로 소년이 일정한 강의를 듣도록 내리는 처분인데요. 이 처분은 만 12세 이상부터 내릴 수 있는 처분입니다. 그리고 3단계,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 이내로 사회봉사명령을 하는 처분인데요. 이러한 처분은 만 14세 이상 학생부터 내릴 수 있는 처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던가 그 나이라던가 점점 처분이 높아지는 느낌이 들죠. 그다음에 4단계가 보호관찰의 단기보호관찰인데요. 10살 이상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1년 동안 이제 보호소년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전문가인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게 하는 처분입니다. 그리고 5단계 보호관찰의 장기보호관찰은 앞에 보호관찰이 2년 동안 내려지는 처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전문가인 보호관찰관의 지도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네, 요즘 이제 많이 하는 처분으로는 이제 보호소년이 정해진 시간, 그러니까 주로 이제 밤 10시인데 그 시간에 보호관찰관이 보호소년의 가정에다가 전화를 겁니다. 혹은 부모님 전화고요. 그래서 그때 보호소년이 무조건 밖에 해가지고 밤에 이제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게 예방하는 조치 등이 이제 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6단계부터는 소년보호시설에 위탁이 되게 되는데요. 6단계 같은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 혹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처분은 잘 나오지는 않는 게, 이러한 처분은 우선 보호자가 없거나 아니면은 대신해서 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내려지는 처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소년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은 최소한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부모님이 없다는 거를 전제로 한 처분은 잘 내려지지 않긴 하죠. 어쨌든 이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고 하면은 10살 이상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6개월 기간 동안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7단계 같은 경우에는 10살 이상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내려지는 처분인데, 정신질환이 있거나 약물 남용을 한 경우같이 의학적인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6개월의 기간 동안 처분이 내려지고 이제 병원이나 요양소 등에 위탁하는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치료 처분 역시 그 미성년자가 정신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서 발생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6호와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잘 내려지지 않는 처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8단계부터는 소년원에 보내는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8단계는 1개월 이내, 9단계로는 이제 6개월 이내, 그리고 10단계 같은 경우에는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소년원에 보내는 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후처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이때는 소년원에서 단기적으로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받고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9단계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미만으로 소년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최고 6개월까지 소년원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단계 같은 경우에는 소년원에 장기로
통치하는 처분인데 이 처분은 12세 이상 미성년자를 상대로 내어지게 되고요. 최고 2년까지 소년 안에서 학교육을 받거나 직업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계가 올라갈수록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분 수위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피해자와의 합의도 있지만은 또 이제 판사한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 어떠한 식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줄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소년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처분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 이러한 10단계의 처분을 통해서 그 보호소년들은 보호처분을 받고 다시 사회로 나올 기회를 얻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렸지만은 소년보호 사건은 범죄에 대한 처벌보다는 조사의 목적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하게 된 정황이나 뭐 내용, 아니면 피해 정도나 합의 여부, 잘못에 대한 반성,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태도나 계획 등이 판결에 있어서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을 잘 준비하는 게 좀 더 가벼운 처분을 받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소년 보호 처분에 대한 가지를 설명드려 봤는데요. 오늘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